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분들과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분들, 그리고 작년 3, 4월에 퇴사한 분들도 연봉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시고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셔도 오늘 알려드리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식 직업이 아니라도 월 소득 요건만 잘 조절하면 웬만한 분들의 월급과 맞먹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5, 60대 이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60%가량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잘 알아두셨다가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나이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나이와는 상관이 없고요. 매년 해당이 되면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연봉이 많았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구별 소득 기준만 해당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액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금액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을 올해 5월 1일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작년의 소득이 국세청에 알바라도 한 금액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봉은 높았는데 작년 3월에 퇴사를 한 경우는 3개월치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므로 월 700만원을 받았더라도 총 소득이 2100만원이므로 올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 8월경에 입사를 했더라도 가구별 총소득 요건만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알바나 일용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퇴직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대충 알거나 잘 몰라서 신청 안 하고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 것 모두 잘 아시지요? 말씀드릴 순서는 신청 기준, 신청일,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월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는데 올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년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단기 신청이 있는데 먼저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요. 단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헛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지급일자는 8월 말경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쯤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 날짜를 깜빡 잊으셔서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니까요. 조금의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와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헛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는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을 볼 때는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되고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해당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요. 단독 가구인 경우는 혼자 살고 계시는 경우이고요. 총 소득은 2,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분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전년도 총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로 소득이 있었다면 단독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인 경우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3,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285만 원 대상자는 전년도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헛벌이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8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 중 2025년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계 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므로 더 많은 헛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 기준은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게도 달라지는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 총 소득 요건 때문에 못 받았던 맞벌이 가구인 분들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내용은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상한액이 3,800만 원이었는데요. 600만 원이나 인상되어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니까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상한액은 올해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올해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이면 내년에 신청할 때 해당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맞벌이 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330만 원 대상자는 전년도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맞벌이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30만 원을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790만 원을 벌었다면 800만 원 이상으로 벌으려고 노력하시면 좋고요. 1,720만 원을 벌었다면 1,700만 원까지 맞추시면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로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되는데요.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 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 35%를 제외한 65%인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이 적용되고요. 현금으로 주고받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있는 금액 정도는 부탁을 해서라도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장려금을 전액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확인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니까 혹시 사정상 압류 등의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압류방지 통장 등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 요건입니다. 매월 6월 1일 기준이고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 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고요. 신청 또는 지급기간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